그 전세기를 띄우고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은데 뭐 저는 10일 얘기하던데. 네, 그 전 단계에서 조율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공장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율될 수 있는 예. 메시지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거든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나 네. 요 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예민수의 경제 토크 2차 전지주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을 다 한 것인지 또 미국에서 직원들 감금하는 뭐 사태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요. 뭐 노이즈가 좀 있는데 김대준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바닥에서 꽤 올라왔고 사실 올라가기 전에 이제 김대준 대표님이 이제는 좀 비중을 실어도 될 때다, 그죠? 네네.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으로 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죠? 네네. 오르기 전에, 그죠? 꽤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조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미국 그 엘라바마죠? 거기 네. 이제 뭐 현대차, LG엔솔 뭐 직원들 막 가두고 난리가 났는데 글쎄 이게 영향이 없게, 왜냐하면 공장 짓고 뭐 돌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죠? 네네.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영향이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억울해요? 네, 우리가 트럼프. 억울하지.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치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시해서 이 사람들 잡아들인 건 아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뭐 누가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있는 그 정치인 하나 뭐 국회의원 하고 싶은 그 여자가 찔렀다는 거잖아요. 네. 한국 기업의 속사정도 이해가 되고요. 미국에서의 고용 문제에 관련한 뭐 담당자들의 문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쪽에 있는 저 담당 그 헤더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그 9월 초에 지금 아마 시즌이 개막했을 텐데 미국에서 가장 그 흥미롭게 미국 시민들이 판단하는 그 스포츠가 NFL. 미식축구. 풋볼. 풋볼. 네, 미식축구. 미식축구. 네. 가장 그 흥행이 좋고 그 열광하는 게 뭐 야구도 있겠지만 야구 시즌보다도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죠. 미국은 그렇죠. 네, 미식축구에 대해서. 근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미식축구 시즌 회사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용을 많이 줘도 기술자들이 이 시즌 내에서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흥행도가 높은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데 회사 안 나와 버린답니다. 그래서 LG엔솔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술자들을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그렇죠. 있는데 네. 미국의 노동 문화 자체가 휴일에는 뭐 철저하게 쉬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자기 위주, 그러니까 욜로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여가 시간이라는 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 일정하고는 무관하게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이 공기가 정해진 상황 하에서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 근로자만한 근로자가 또 없다라고 해서 그렇죠. 예. 한국 기업에서의 상황도 이해됩니다. 미국에서의 근로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구금이 됐었다는 거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들을 가서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사실은 미국에서 다시 풀려나서 일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자 문제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의 엄격한 미국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출연해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네. 그들이 보기에 뭐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다시 이게 잘못했어요. 우리가 헛다리 짚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결국 한국을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공장 짓거나 이런 돌리는 인력이 부족할 거 아니야. 길이 늦어지죠. 그리고 네. 그 전세기를 띄우고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은데 뭐 저는 10일 얘기하던데. 네, 그 전 단계에서 조율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공장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 그 화살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된 내용에서의 진행했던 사람들에게 화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 오늘 내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 조율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미국이 이제 일본이나 한국 기업에 투자해라. 네.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네. 생산해라. 네. 그래서 공장 짓고 있는데 잡아가서 그죠 구금해 놓고 이런 막무가내 트럼프가 있나.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는 또 배터리 인력이 부족하면 일부를 불러와야 된다. 트럼프가. 이거 정신 이상자 아니야? 그랬더니만 지금 대표님 말한 것처럼 요건 이제 트럼프 이중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누가 신고해서 이민국에서 하니 트럼프 자기가 말한 기조는 그러니 그죠? 네. 이런 스탠스라는 얘기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장 시작 전에 아마 이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날도 주가에 대한 반응도가 크지 않았고요. 오늘도 여기에 대한 뭐 주가의 반응도가 크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보게 그렇죠. 되면 오늘 우리가 뭐 LG엔솔이나 뭐 자동차나 뭐 예를 들면 그게 뭐 급락하고 이런 흐름 아니었으니까. 1% 내외에서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내일 정도에 이제 전 세계를 띄워서 강제적으로 그 인력들을 데려오기보다는 조율하는 형태로서의 서로 이 부분이 진행될 거고 요 부분을 계기로 해서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조선 쪽에서의 그 어떤 딜이라든가 또는 말씀하셨던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나 네. 요 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로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 주목해 볼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철수하게 되면 일정의 차질이 있는 거고 일정의 네. 차질이 있으면 우리가 투자 스케줄이 달리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나쁘다고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죠? 네. 그 9월 30일 날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되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영향은 시장에 이제 그 뉴스는 사실 다 반영됐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마 그 시점으로 다가가게 되면 한 차례 정도는 영향도를 줄 것 같은데 그 영향도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대략 한 4,000불에서 6,000불이니까 한 6,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격이 당연히 있겠죠.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 회사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타격이 있겠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먼저 지난해 보조금 폐지가 프랑스, 독일부터 네. 해서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체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한 12, 13%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도 판매량 자체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응이겠죠. 테슬라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 당연히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도 테슬라에서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테슬라가 대비하고 있는 내용이 당연히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입니다. 테슬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봇,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 부분에 대한 그 핵심적 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충격파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이 크게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주가에 영향도를 줄 만한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